많은 분들이 이 무보형물 코 수술을 희망하지만 낮은 미간부터 코끝까지 이어지는 콧대를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나 한계가 있는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구문근 원장입니다. 실리콘을 넣었다가 문제가 생겨서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수술 케이스도 많아지면서 코성형에 이 무보형물 수술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구나 느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무보형물 코성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은 말 그대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비중격이나 귀형볼 혹은 늑형볼과 진피 등의 자가 조직만을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외부 물질인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적고 또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이런 무보형물 코 수술의 가장 큰 아쉬움은 콧대 높이를 많이 높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보형물 코 수술은 기본적으로 콧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중에서 약간의 교정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경우에 많이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성형이 트렌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무보형물 코 수술을 희망하지만 낮은 미간부터 코끝까지 이어지는 콧대를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나 한계가 있는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보형물 코 수술로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다른 방법을 권유드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간혹 타 병원에서 이미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은 왜 저희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며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복코, 매부리코, 휜코, 들창코, 화살코 등 그 형태와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활용되는 보형물이나 재료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재료,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할지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각 개인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무보형물 코 수술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코끝만 살짝 높여도 되는 경우입니다. 코 수술에 있어서 자가 조직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코끝인데요. 코 안 연골인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채취해서 코의 전체적인 기본 지지대인 이 중앙의 기둥을 만들어주거나 코끝을 높여주는데 이 연골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대부분 비중격 연골을 주 재료로 사용하지만 채취할 수 있는 연골의 양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필요한 적당한 양만을 채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코 성형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 중요하겠죠. 특히 이 비중격 연골을 채취할 때 코끝과 콧등 쪽에 기역자 모양의 지지할 축을 잘 보존해주면서 채취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코가 주저앉거나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양이 충분하지 않아 잘못 채취하면 의도한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결과가 조금 모자라거나 또는 부작용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보형물 코 수술에 어울리는 분들은 매부리코가 있는 분들이죠. 매부리코 수술은 콧등에 튀어나온 뼈와 연골 부분을 절제하는데 이때 절제한 부위가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덧대어주어 매끄럽게 라인을 정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실리콘을 사용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거나 또는 무보형물로 해도 충분히 결과가 잘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런 무보형물 수술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매부리코의 경우에는 미간이나 콧대가 높고 코끝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처져 있는 코끝으로 인해 코가 길고 코끝이 퍼져 보이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매부리가 심하다면 깎거나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약간의 매부리를 남겨놓는 것 또한 자연스러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매력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이나 귀연골만을 이용하여 코끝만 올려줘도 자연스럽고 완만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최소한으로 다듬고 콧등에서 코끝까지 라인을 자가 조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무보형물 코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코인 분들인데요. 복코인 분들은 보통 코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콧볼을 조금 모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복코인 경우에는 콧볼이 넓은 경우도 많지만 이 코끝에 포인트가 없고 퍼져 있기 때문에 코가 뭉툭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복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끝의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고 코끝을 빼줘야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텐트를 칠 때 이 뼈대인 폴대를 바르게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지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코끝 포인트가 살아나기 위해, 소위 각이 잡혀서 뭉툭한 코가 개선이 되려면 비중격이나 귀연골로 코끝을 단단히 올려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코끝 라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코 자체도 슬림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 코의 퍼진 부분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다만 복코가 있으면서 콧대가 낮은 분들은 콧대 라인을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죠. 단순히 코끝만 아니라 콧대를 살짝 높여주면은 코끝이 높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콧대와 코끝이 연결되기 때문에 코끝에 퍼져 보였던 시선이 분산되어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은 코를 아주 높게 올릴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코 모양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코 성형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무보형물 코 수술을 권해드리고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연골만 이용하여 매끄러운 콧대를 만들고 그 모양을 유지해야 되므로 보형물 수술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진행한 환자분들이 만족해하는 이유는 각각에 맞춘 세심한 수술 계획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언제나 지금처럼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 다른 코 모양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적의 수술 플랜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